안녕하세요. 이론 플러스 명옥쌤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지요. 여러 가지 일로 좀 바빴습니다. 지난 강의 때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유산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때 소장과 대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장은 소화와 영양소 흡수를, 대장은 몸에 필요한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을 만들어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입에서 항문까지 영양소 흡수에 관한 모든 기관은 우리 몸 안에 있지만 외부와 통하는 터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해균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소장, 대장 등에 특히 많습니다.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유익균이 체내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유해균을 억제해서 내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장은 어떤 기관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체내 찌꺼기를 배출하고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며 여러분 잘 아시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80%에서 90%를 장의 신경세포가 만들어냅니다. 또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장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다시 말해서 내 건강은 내 장 속 미생물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라고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노벨 수상자인 메치니코프도 인체의 질병의 90%가 건강하지 않은 장에서 기인한다라고 말했지요. 인간의 건강과 수명은 장내 균총의 건강 상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 몸 안에 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균한테 얹혀 사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의 수는 60조 개인데 균의 수는 100조 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내 체질, 나는 어떤 체질이야 라고 말할 때 엄밀히 말하면 내 장 속에 있는 균이 결정해 줍니다. 요즘 디톡스 많이 하지요? 디톡스라는 것은 내 몸 안 청소를 하는 것인데, 먹은 것이 소화될 때 영양분을 흡수하고 찌꺼기가 생기게 되지요. 이 찌꺼기가 간을 거쳐서 장을 거쳐서 변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못 나가면 더 독한 쓰레기가 돼서 다시 간과 장을 해치게 됩니다. 이때 유산균이 충분하면 변으로 잘 나가고, 나쁜 균이 더 많으면 재흡수가 돼서 결국 디톡스는 되지 않는 거죠. 해독 능력 또한 우리의 유산균이 결정을 해줍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임산부가 건강한 아기를 낳고 싶으면 꼭 유산균을 먹어라.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무균 상태로 있다가 태어날 때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유산균 샤워를 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좋은 균이 아기 장에 선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왕절개를 하면 피부에 균이 먼저 들어갑니다. 좋은 균을 먹을 수가 없게 되죠. 태어날 때 어떤 균이 먼저 자리를 잡느냐가 평생의 면역 70%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태어난 지 한 달 안에 좋은 균이 장에 자리 잡으면 건강하게, 또 하필 그때 나쁜 균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 면역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아토피, 태열 등에 걸리게 됩니다. 모유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유는 엄마가 좋은 유산균을 아기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건 이 모유에 올리고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는 이 올리고당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유에 올리고당이 들어있나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아기의 장 속에 자리 잡은 유산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그대로 도달하면 아기의 장 속에 있는 유산균이 올리고당을 먹고 그 숫자를 늘리고 또 장 환경을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모유 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연분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또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톰과 제리 아시지요? 보통 고양이 앞에 쥐 하면 꼼짝 못하는 쥐를 생각하게 되는데 톰과 제리는 좀 달라요. 그죠? 톰은 매번 제리한테 당하죠. 제리는 맨날 그 톰을 골탕 먹이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고양이 몸 안에는 톡소플라즈마라는 균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균이 고양이의 배설물을 통해서 쥐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쥐가
고양이 앞에서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제리처럼 용감해지면서 오히려 고양이한테 성적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나타났을 때 쥐가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고양이를 많이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고양이한테 잡혀 먹겠지요? 그러면 그 쥐한테 들어간 그 톡소플라즈마라는 균은 다시 고양이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쥐의 생명조차도 균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좋은 균 15%, 나쁜 균 15%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간균이 70%가 있게 되죠. 그런데 내가 항생제, 좀 질병으로 인해서 항생제를 많이 먹었다든가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 인스턴트라든지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유해균이 늘어나겠지요? 그럼 이 중간균이 유해균 쪽으로 붙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식사를 하고 셀푸드 생식 같은 좋은 식사를 한다거나 매일매일 좋은 유산균을 먹어주면 유익균이 숫자가 늘어나면 이 중간균이 유익균에게 붙게 되죠. 그러면 내 장 환경이 확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루에 변을 통해 1억 마리 정도의 좋은 유익균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매일매일 유산균을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해균을 억제시키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요. 유해균이 만드는 독소는 결국 발암물질도 만들고 두통도 만들고 관절통도 만들고 피로도 만들고 피부도 건조하게 만들고 가려움증도 만들고 최근에 다 밝혀진 이야기지요. 심지어는 잠을 못 자게 하는 균도 있고 살을 찌게 하는 균도 있고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균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타입의 사람인지 어떤 체질인지 이런 걸 다 내 장 안의 균이 결정한다는 거지요. 항생제를 일주일 정도 먹으면 내 몸에 유익균이 한 달치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나 항생제 꼭 먹어야 될 땐 어쩔 수 없이 먹어야지요. 내가 질병이 있어서 염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려면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좋지 않은 음식, 건강하지 않은 음식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비워진 곳을 바로 채워주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 비워진 것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나게 됩니다. 유해균이 만들어낸 독소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돌아다니다가 내 취약한 곳에서 질병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피가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25초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균, 유익균인 유산균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유산균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지요.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혀서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서 붓기도 가라앉히게 되지요. 수분 대사가 잘 되면 붓기만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피부 건조함도 없어지고 안구 건조증도 사라지고 무릎 관절도 좋아집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가지도 좋아질 수 있죠. 수분 대사가 잘 되면. 또 면역 질환에도 도움이 되지요. 장의 80%의 면역 물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의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면역 질병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내 장 환경이 좋아서 면역 물질이 많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바이러스는 매일매일 변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예방주사나 또한 약으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기부터 암까지는 면역질환입니다. 면역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유산균만 잘 섭취해서 내 장의 환경만 좋아지면 이러한 면역질환으로부터 안전하게 됩니다. 또한 이 유산균이 중성지방도 낮춰줍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치유의 열쇠는 바로 유산균이죠. 그런데 요즘은 음식으로도 이 유산균이 보충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질병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라서 꼭 건강보조식품으로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건강보조식품의 유산균은 좋은 균을 골라서 더 얻은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종균이 돼서 집중적으로 우리 몸에서 유익균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어떤 유산균이 좋은 것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요즘은 유산균이 이슈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찾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좋은 유산균일까? 광고를 보면 숫자만을 가지고 자랑하는 유산균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균의 종류입니다. 좋은 균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 좋은 유산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장에서 사는 락토바실러스, 대장에서 사는 비피더스, 무슨 락토바실러스, 무슨 비피더스라는 균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질문들을 하시지요. 내가 이 유산균을 먹었는데 이게 내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담즙산에 다 죽는 것은 아닐까?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요즘 유산균은 다 코팅을 합니다. 가루마다 코팅을 해서 장까지 살아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코팅한 유산균과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 많은 양의 유산균이 들어있는 그런 유산균이 좋은 유산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좋은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와 또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있는 유산균이 좋은 유산균입니다.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신바이오틱스 제품이라고 하는데 신바이오틱스 제품이 좋은 유산균입니다. 이론 플러스 유산균은 장건강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장건강이라는 이름의 이론 플러스 유산균은 3중 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까지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처음 포장 시 한 포당 120억 마리의 유산균을 넣어서 유통기한까지 10억 마리를 보장합니다. 락토바실러스 4종, 비피더스 3종, 그리고 서머필러스라고 하는 미리 들어가서 유익균을 맞아들이는 서머필러스 1종까지 합해서 총 8종의 좋은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 플락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등 3가지의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신바이오틱스 제품입니다. 이론 플러스 장건강은 한 달 포장과 1년 포장인 덕용 포장이 있습니다. 물론 덕용으로 구입하시는 게 훨씬 저렴하겠지요. 자, 이렇게 유산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루 한 끼 셀푸드 식사인 생식으로 건강한 식사를 함과 동시에 이론 플러스 장건강을 매일매일 섭취해서 자연치유, 즉 면역력도 높이는 건강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한 소식, 좋은 소식 빠르고 쉽게 접하시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침 식탁에 생식이 오를 때까지 명옥쌤 강의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